경찰 고위 간부분들에 대한 뭐 양력 기자 이건 넘어가겠고요. 두 번째, 로마자 2번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또 직무상 권한 행사가 어떻게 이것이 내란으로 둔갑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자 2번은 검사들은 14쪽부터 기재하고 있고요. 제목은 내란으로 단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대통령과 장관들 또 사령관들의 헌법상 직무상 권한 행사 과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전부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 구성 공소사실에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오른쪽 칼럼에서 말한 실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비상계엄 준비, 내란 준비로 또 둔갑했습니다. 비상계엄 준비가 내란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비상계엄 준비를 내란 준비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논리 모순이죠. 법리 모순입니다. 비상계엄 준비가 왜 내란 준비가 됩니까? 이건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본다는 그런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검사들 스스로 했습니까? 안 했죠. 윤 대통령도 권력을 빼앗아서 권력을 획득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보급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검사라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이식받아서 똑같이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준비를 하더라도 직무상 권한 행사 준비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고 범죄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왜 내란에 대한 준비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검사들이 자의적으로 쫓기지 않았습니다. 그 1번입니다. 14쪽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 지휘관을 통한 비상계엄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각급 사령관들에 대해서 군권 통수권자로서 지휘권 행사하고 인사권 행사하는 과정을 쭉 적어놨습니다. 비상계엄 준비할 수도 있죠, 당연히. 준비하다가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내란의 준비 과정처럼 둔갑을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건강한 검찰권이 살아있다면 이런 수사, 이런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는 17쪽부터 검사들이 기재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 교체 후에 비상계엄 준비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대통령이 국방부 국무위원 인사권 행사하는 과정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검사들이 독자적으로 검사스러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란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상계엄 준비가 어떻게 내란이 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1, 2, 3번 정답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상황에서 정치적 상황에서 취임하셨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권한을 행사해 왔는지 설명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국권 통수권자로서 어떻게 군 인사권, 군 지휘권 행사해 왔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이 비상계엄 선포를 왜 검사들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판단합니까? 그럴 권한이 검사들에게는 없죠. 검사들에게 그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검사들이 제 마음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의 조직과 편성 등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저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심야 조사 동의를 명분 삼아서 자정 밤새서 조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게 불러서 추궁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도 있죠. 노상원 전 사령관은 왜 사람이 죽었는지 알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김영건 장관의 조사 입회를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불러서 이걸 짓밟는 그 수사 행태를 보면서 배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비밀, 군에 관한 비밀들이 다 누출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임원 조직과 편성, 존재 자체가 기밀로 되어 있는 707 특임대 같은 대한민국 최정의 특수부대의 편성과 이름, 위치, 임무 이런 것들이 다 누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얻는 자들이 누굽니까? 적들이 이득을 얻거든요. 그럼 이 사건 수사는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적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검사들이 그 정도에 대한 판단 능력도 없이 대한민국 검사 노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검사들은 쪽수로는 91쪽 같은데요. 잠깐만요. 51쪽이군요. 예. 5항에서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와 비상계엄 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검사들이 자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국무회의 규정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갖춰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장을 다시 쭉 리뷰하면서 확인했는데 검사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국무회의 규정, 그 국무회의 규정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규정의 재정 권력권자인 것입니다. 수범자가 아니고요. 그 규정을 제정할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온 겁니다. 직접 선출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고요. 국무회의 규정은 국회에서 만든,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규가 아니고 대통령이 스스로 제정하는 재정 권력자입니다. 재정 권력자가 만든 걸 갖고 재정 권력자를 속박하겠다. 이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을 핍박해서 이익을 얻는 정치 세력에 복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검사들이 인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사들은 공소장 6조, 6항 아라비아 숫자 6번으로 구체적 폭동행위라고 거창한 제목을 달아놨고요. 63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계엄 사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이 예외적인 사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상의 사무입니다. 합참과 국방부에는 계엄 사무 수행을 위한 부서가 아예 상시 존재합니다. 늘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계엄입니다.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계엄 사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검사들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계엄사무 수행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전제하에, 그것도 남이 준 현재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핍박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식한 프레임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 구체적 폭동 행위 63쪽부터 장화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읽어보시면 명령을 받은 국군과 경찰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계엄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의 시설과 인원을 보호하고 경비와 질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부대는 당연히 국회에 가야 되죠. 임무 수행제가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 갔다고 해서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폭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주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관위 서버가 외부 적들에 의해서 침탈되거나 또는 훼손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걸 지키라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역시 선관위 시설과 서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라, 지켜라, 이런 임무가 내려갔습니다. 그 명령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적법한 임무 수행이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군은 이제 지휘관의 명령이 내려와도 나 이제 못하겠다. 나는 이제 적법한 명령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 안 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적과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들의 침략이 있어도 거부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이런 수사라고 이런 기술을 하는 것 자체가 적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는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거는 법리적으로는 마두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작전입니다. 그러면 마두로가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지 아닌지 또는 미국 법원이 마두로의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한 군사작전 그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입니다. 군사작전입니다. 그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는 수사는 그런 경우에 명령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지휘를 받는 군인들이 각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명령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작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럼 대한민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적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런 수사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그 계엄 선포에 따라서 수행한 개별적 구체적 계엄 사무를 구체적 폭동이다 이렇게 적어놓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검사들이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검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준이 안 되고요. 이거는 윤 대통령을 핍박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윤 대통령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 오늘도 마지막 공판이라고 하니까 사형을 구형하라고 국회에서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생산한 프레임을 이식받아서 검사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고요. 그 결론을 저희들이 결론 내리면 검사들의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정말 수준 낮은 그리고 졸렬하고 그리고 매우 빈약하고 빈곤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내란 국헌을 물러나게 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내란적이고 범죄적인 상상력에 터잡은 공소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을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고 꼭 이해하시고 이 무도한 수사권한 행사, 기소권한 행사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서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검사들이 왜 이런 식의 공소장을 만들어 왔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셔서 그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건 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안 하면 바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군 지휘권을 행사하시고 또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고 또 이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그 국무위원 인사권 행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국군과 경찰들은 비상대비태세를 갖추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거기에 맞춰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 해제가 돼서 해제 의결이 나서 대통령이 해제하면 해제된 대로 임무 복귀하고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왜 범죄로 만들어서 이렇게 장황한 100쪽이 넘는 공소장을 만들어내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권을 검사들이 훔쳐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도했습니다. 이 판단권은 대통령에게밖에 없습니다. 헌법 70조 제1항. 그리고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